이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미친 텐션 비타민 평론입니다. 비타민 평론. 비타민 평론. 예. 이건 뭐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잠들기 전에 월요일에 가서 한번 예. 좀 끌어올려야겠다. 그럼요. 사명감으로 잠에 듭니다. 일요일 날. 달려야 되는데 네. 내가 달릴 곳이 있다. 그렇죠. 오마이가 우리를 띄워주는구나. 우리 활주로는 여전히 있다. 예. 폭격기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폭격기. 예, 쌍폭격기. 쌍폭격기 신인규, 예. 김지호 이 두 분과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저희가 이 텐션을 계속 이어가면서 예. 지난주에 너무나 기분 좋은 소식 쾌거가 있었습니다. 오. 우리 소설가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이 됐습니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쾌거입니다. 쾌거. 어떻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정말 못했거든요. 노벨 문학상, 네.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에 이어서 와 정말 우리나라의 그 국격이 상승되는 걸 느꼈고요. 그 네. 한강 작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제 사회에서 국제적으로 음. 저는 인정을 받은 그 그러니까요. 쾌거가 너무 저도 뿌듯했습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도 깜짝 놀랐죠. 저 네. 우리나라가 K-팝, 네. 예. K-드라마, 네. K-영화에 이어서 문화까지 정말 세계적으로 그 예. 컨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그 자체가 아하. 너무나 기쁘고 예. 사실 좀 예상을 못했잖아요. 맞아요. 예. 막 그동안 굉장히 기다려왔는데 이번에 수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많이 올라갔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떨어뜨린 그 떨어뜨린 체코에서는 사기꾼이라고도 하죠. 떨어뜨린 국격을 한강 작가가 다시 올려놓았다. 그런데 또 한강 대단합니다. 작가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한강 작가의 작품을 그 영미권의 그런 번역한 그런 번역가가 기쁘냐 물어봤더니 예. 지금 뭐 전쟁이 한창 중인데 기쁘겠냐. 한강 작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자회견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참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재의 집권 세력, 이 정치 못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위대하고 정말 잘하거든요. 네. 그 국제사회에 정말 영향도 많이 끼치고 또 선한 영향력도 많이 그럼요. 끼치고 있는데 예. 정말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이 집권 세력만 네.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 저는 뭐 같은 작가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예. 신규 작가로서 아, 제가 이거 이제 보수의 정말 아이고 야, 책이 또 네. 저기 떠 있는데요. 누군가요? 예. 저기 깍지 끼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아니 저게 사진 잘 그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정면으로 노출시켰을 예. 때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이 책 제목이 보수의 종말. 예, 지금 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씁쓸한 제목이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약간 그 전방 30도 정도를 좀 멀찍이 언제 저게 끝날려나 이런 기대감. 언제 종말되나? 그렇죠. 네. 그걸 담은 거고 부제가 중요합니다. 부제가. 시 한 구절 적어주셨네요.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입니다. 이거 어떤 분이 정치. 그녀의 정치라고 자꾸 쓰시던데 분명히 그의 정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오타 아닙니다. 그의 정치. 그의 정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요 정도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뭐 그녀가 누군지는 전 야.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유 이게 주민들에게 조금 부담스럽네요. 자 잠깐만 아이고. 빼주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했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신인규 진짜. 작가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약 올리시는 거 갑자기 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저는 노벨 정치 개혁상 뭐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새로운 제가 분야다. 새로운 분야로 하고 예, 예. 아니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를 조금만 설명드리면 네, 네. 제가 이거 이제 출판되면요 10월 30일부터 이제 나오는데 음. 지금은 이제 사전 구매만 가능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면 그래요. 되는데 예, 예. 제가 이거 모든 패널 분들께 다 네. 보내드릴 겁니다. 네. 왜? 아. 보수의 종말을 좀 아시면서 이 보수의 내막 제가 5년치를 다 정리했거든요. 예. 아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국민 여러분들께 이 보수의 내밀한 면까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훌륭한 패널님들께서 네. 좀 이 보수의 종말이라는 이 여러 가지 흐름, 예. 요걸 가지고 좀 같이 바라보면 어떨까. 그래요. 요 참고서로 제가 좀 참고서 정리를 한 겁니다. 보수에 내용을. 대해서. 예, 아주 정확하게 정리했어요. 책 제목을 보수의 멸망 이렇게 좀 멸종 이렇게 했으면은. 보수의 멸종. 멸종 좋네요.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그래도 보수의 종말이 종말로? 이게 그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고 이래서 아. 보수의 종말로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지난 5년을 제가 다 살펴봤고 네. 이 안에는 폭탄이 수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폭탄이. 폭격을. 폭격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진 폭격기. 자, 많은 사랑과 벌써부터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우리 지니 팔사님이 아유, 이렇게도 말씀해 주고 감사합니다. 계시니까 많은 분들 사랑을 받을 거고 왠지 제 느낌에는 베스트셀러
아이고 아, 아닙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왠지 그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만. 네, 느낌에서 우리 책을 많이 팔 것 같아요. 박인호에서 네. 많이 밀어주시고 좀 사랑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 오마이TV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남은 사랑 저에게도 네. 조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더 열심히 하시고 보수에 정말 많은 사랑해 주시고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네. 수상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회자가 되는 게 8년 전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봉준호 감독 비롯해가지고 오징어 게임 이 감독도 비슷하고 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야 좀 이렇게 각광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어요. 최근에 예. 경기도 교육청에서 보수 학부모 단체 민원을 받아가지고 일선 학교에 네. 뭔가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책은 좀 학교에 비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책이다. 네, 네. 그런데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 보수 단체. 그랬더니 이제 그 보수 단체 또 그 보수 단체든 민원하고 보수 단체에서 제공한 책 목록을 딱 이렇게 학교에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오니까 아 이런 책은 없애야 되나 보다 해갖고 책을 다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2,500권 정도를 다 폐기했는데 그 중에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네. 이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러 작가들의 책들이 폐기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일종의 분석행위죠. 이게 이 한강 작가가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국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아니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정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을 폐기하도록 그렇게 유도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국제적 망신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만약 이게 알려진다고 네. 생각해 보죠. 얼마나 지적을 당하고 망신입니까?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제가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국격 책을 비치시켜라. 야. 원상 복귀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격 네. 훼손이다. 일종의 자해 행위다. 이렇게 제가 어제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니 근데 저는 예. 블랙리스트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네, 말씀드리면 이게 박근혜 정부 때의 사실상의 그 어두운 아주 오명 같은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왜냐하면 문화라는 게 그 DJ 대통령 하셨던 말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문화에 관한 자유, 문화 예술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자유들을 폭넓게 보장해 놓고 있는데 네. 이걸 블랙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권력의 말잔 듣는 랩탑, 그러니까 무릎에 있는 이제 랩탑 문학에 대해서는 네. 지원해주고 예. 그리고 또 권력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게 표현의 자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막 지원을 끊는다든지 차벌하고 배제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다 그렇네요.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은 건데 네. 저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어떻죠?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못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언론의 비판조차도 허용하지 않아가지고 무슨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게 어떻게 성립합니까? 아하.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피해자면은 나와서 뭐 법정 나와서 증언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게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지금 박근혜 정부보다도 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이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 빨리 종말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빨리 때. 종말을 빠른 시켜야 종말 된다. 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빠른 종말. 자, 슈퍼챗 종말은 안 됩니다. 오늘 슈퍼챗. 슈퍼챗. 예.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슈퍼챗 아, 종말. 막아야 됩니다. 예. 박인호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요의 종말도 막아야 됩니다. 정말 좋아요. 어서 많이 들어오세요. 막아 주시고요. 구독의 종말도 좀 막아주시죠. 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국감 현장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 보자면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방문, 뭐 사실상 시찰 모습이었던데 지난달에 방문했을 때 교통 통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주 국감 나와가지고 아 교통 통제 없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깠어요 민주당에서 112 신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하. 이거 왜 이렇게 차가 막히나요? 이거 대통령 뭐 누구 온 거 아니에요? 교통통제 이유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교통통제가 정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통제 얘기가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게 드러난 건데 경찰에서는 이 조지호 총장이 제대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 경찰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래도 영부인 아닙니까? 경호 네. 대상이에요. 나왔는데 마포대교에 저렇게 등장했는데
통제를 안 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경호 실패입니다. 아니, 그리고 아니 무슨 아닙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인데 그래. 저 뒤에 출퇴근 보십시오. 시간. 차가 없지 않습니까? 저거 사진에도 차가 없는데 교통 통제를 안 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통제를 안 하면 그게 경호 실패라니까요. 아, 김용현 그렇게도 경호처장, 보시겠네요. 전 예. 경호처장 네. 이 경호의 실패.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경찰도 저 국민 앞에 나와서 대답하는 거잖아요. 국정감사 아닙니까? 국민이 묻고 있어요. 네. 본인들이 국민의 공복들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나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요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 지적받고 겸허히 반성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받는 건데 저렇게 나와가지고 통제 없었습니다. 그럼 경호는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발 윤석열 정부는 앞뒤 맞게 하든지 네. 앞뒤 안 맞게 할 거면은 빨리 그냥 좀 내려오는 게 낫겠다. 이 너무 정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안 해명을 해요. 들으면서 네. 저 경찰청장 감이 안 된다. 어떻게 저런 말을 나와서 하죠? 있을 수 없는 정말 경찰청장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사진으로 봐도 통제했잖아요. 그 진짜 차가 없네요. 신고도 들어갔잖아요. 아니, 뭐 신고도. 새벽 네. 12시에 찍은 겁니까? 새벽 12시에도 차량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12시에 가끔 다닙니다. 마포대교. 예. 차가 방송 있어요. 끝나고 늦게 마포대교 12시에 얼마나 가요. 막힌지 아십니까? 아이고. 여기 맨날 다니는 길입니다. 제가 마포대교. 저는 예. 사실 국가 요인도 아닌 김건희 씨의 그런 어떤 주목받고 싶은 허영심, 그런 철딱선이 없는 허영심 때문에 네. 출퇴근길 서울 시민들이 큰 고초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매우 안타깝고요. 물론 이제 어떤 위에서 지시하니까 경찰로서는 교통 통제를 할 수뿐이 없었겠죠. 그럼 솔직히 얘기해야지. 그렇죠. 국가가 솔직히 얘기하지. 왜 정직해야지. 거짓말을 합니까? 사진에 차가 없잖아요. 사진에 차가 없는데 차가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네.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네. 위증죄로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뒤에도 보세요. 자전거 타고 오시는데 지금 손으로 아. 막는 모습도 저게 통제 아닙니까? 자전거는 이제 왔는데. 자전거는 이제 저기 이제 그렇죠. 저쪽 안쪽으로 가니까 네. 한 대 들어온 건데 아 자전거는 저기까지 교통 통제를 안 했다 이겁니까? 차량은 했는데 자전거는 못 막았다. 야, 그럼 이런 디테일하게 얘기를 생각이네요. 해야죠. 디테일하게. 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제 차가 별로 잘 안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사진 이제서야 좀 우리가 눈에 좀 들어오는 그런 차가 현장인데. 없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저기 차가 맨 뒤에 없어요. 검은 차 하나 보이는데 저건 아마 본인들 타고 온 차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다니는 차가 없잖아요. 지금 마포대교가 저 시간에 차가 안 다니는 됩니까? 출퇴근 시간에? 그렇죠. 아이고야. 솔직히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면 얘기도 못 합니다. 막 이른바- 바람 불고 이래가지고. 이른바 이제 대통령 놀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건희 여사의 이 행보 자체가 대통령 시찰 또 여기서 했던 발언 이런 것들이 조명이 됐었는데 이번 교통통제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아 저거 다시 한번 보니까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KTV의 네. 국악 나만의 김건희 아. 여사 8,600만 원. 나만의 8,600만 예. 원짜리 공연이 생각나네요. 솔로 공연이죠. 김건희 씨는 저런 걸 매우 즐기나 봐요. 나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독점적인. 아. 그리고 뭐 시민이야 뭐 불편을 예. 겪든 말든 돈이야 막 얼마 쓰던 말든 내 음. 멋대로 하겠다. 어. 야. 그 권력도 독점하잖아요 지금. 권력도. 그러니까 저기 발트상곡 순방 갔을 때도 딱 경호원 대동하고 그냥 명품샵. 위풍당당하게 명품샵 그냥 쇼핑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 예. 장면이 얼마나 기괴하냐면 우리가 어떤 영부인을 지금까지 보더라도 네. 뭐 하물며 비교해 볼까요? 뭐 전두환 대통령 거기 그 이순자 여사 네. 비교를 해도 저렇게 경찰과 소방을 가가지고 지휘하는 영부인은 없었을걸요? 그때 독재 시대에도 없었을걸요? 그러니까 영부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 이미지가 내조. 그렇죠. 그리고 영부인으로서 대통령이 외교 못하는 행사. 일을 예, 보완해주는 역할이지 예. 경찰과 소방은 대통령이 지휘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내치. 내치죠. 내치의 핵심 중에 핵심이 경찰 소방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영부인이 가가지고 막 아. 이렇게 막 지시해 이렇게 현장 지도하듯이 영부인이 말이 저렇게 활개치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항상 영부인의 그런 영부인 상이라면 뭐냐면은 네. 누가 이야기하면 그냥 조용히 듣는. 그 야당 역할 하는 아, 거죠. 그러니까 듣는. 들어서 정제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네. 이러이러한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도 그렇죠. 있다.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는 리스닝하는 네. 그런 역할이 막 지금 여기저기 막 활개치고 다니면서 막 지적하고 막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아하. 하라 그러고 네. 당신 대통령이야? 당신 정권 잡았어?
김건희 씨 정신 차리세요. 폭격 무섭네. 여기 폭격이 아니 뭐 세게. 한동훈도 폭격한데 나도 아, 한번 나는 더 해야지. 하셔야죠. 예, 한동훈까지 하는데 정권 제2인자도 월요일 아침에 폭격기가 어, 용산으로 폭격기가. 떴습니다. 용산. 아니 한동훈한테 네. 우리가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폭격을 그렇죠. 무차별적으로 하고 계신데